제가 볼 때 프로님 골반만 잘 써도 네. 거리가 더 늘 것 같아요. 골반. 우리 한 260m 지금 나갔잖아요. 네. 스테디하게. 280, 80m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와우. 저는 진짜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운동 알려주셔가지고 맨날 이제 연습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저같이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GSI 오셔가지고 측정 받아보시고 하면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KGF 투어 프로 서진호 프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치기 전에 제 스윙에 대해서 많이 자신이 없었고 좀 확신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분석하고 나서 되게 스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과 이제 기계가 설명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몸을 좀 못 쓰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받아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윙하고 있어요. 네. 자, 요런 화면은 네. 이 화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도 많이 보는 화면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센서를 부착하고 나오는 화면은 처음 보시죠? 네네. 자, 여기 보면 셋업대에 여기 앞에 분홍색, 빨간색, 분홍색 화살표 있죠? 네네. 이 화살표가 밟고 있었던 지면 발력에서 측정한 발의 지면 발력의 크기랑 방향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5대5 정도 분야, 양쪽으로 지금 분리가 잘 돼 있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스윙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 자, 백스윙으로 시작하면서 쭉 넘어갈 때, 당연히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쭉 더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예요. 쭉 네네. 올라오고, 줄어드는 시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최대 지면 발력을, 오른발이 최대 지면 발력을 쓸 때는 대략 요 구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요 구간 정도이고, 여기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면 발력이 줄죠. 네. 이렇게 줄고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내가 오른발에 체중이 좀 온전하게 실려 있다가 탑까지 가는 동안에 지면의 발력이 줄은다는 건 하체가 밑으로 깔리지 않고 눌리지 못하고 상체가 좀 뜨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얘가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힘을 줄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 먼저 시킨 거니까 네. 그거는 스윙 패턴에 따라가서 괜찮은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얘만 줄죠. 이렇게. 네. 여기만 줄어드니까 오른발이 조금 더 백스윙 때 오래 눌릴 수 있게 이렇게 스윙의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요. 네. 네, 영상만 가지고 봤을 때도 보면 지금 백스윙에서 탑에서 이 최대 지면 오른발의 최대 지면 발력이 풀리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잖아요. 네네.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풀릴 때 보면 이 화면상에서도 오른쪽 무릎이 우측으로 많이 열려요. 이렇게. 아,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자, 얘 빨간애. 얘가 지금 무릎의 각도예요. 네. 오른쪽 무릎의 각도인데 보면 이렇게 옆으로 밀리죠. 네. 이렇게. 대부분 이 선수를 보면 오른쪽 무릎의 위치가 정면에서 벗어나는 만큼 지면 발력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체중이 바깥쪽으로 쏟아질 거니까. 네. 지면 발력이라는 건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벌어지니까 최대 지면 발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을 시작하는 시점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자, 다운을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왼발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왼발 지면을 차야 되겠죠. 네. 우리는 잘 차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쭉 찰 때 보면 잘 차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 차려고 있어요. 왼발의 최대 지면 발력을 쓰는 시점은 대략 여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도인 것 같고,
자, 이때 지금 아직도 오른발이 지면 발력을 원래 서 있을 때 셋업 때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도 체중이 오른쪽에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대 지면 발력이 여기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임팩트 때 이 최대 지면 발력이 어디까지 갔느냐예요. 네, 임팩트가 이 시점이라고 보면 지금 한 절반 이상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왼발에 체중을 주면서 지면 발력 강하게 쓰기는 썼지만 결국에 임팩트로 끌고 오는 시점에서 다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면 발력이 빠져나가는 지금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의 모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얘를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은데, 자, 셋업 때 보면 자, 골반의 경사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근데 백스윙을 할 때 보면 이 골반의 경사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무너지죠. 앞쪽으로. 앞으로 확 무너지죠. 이렇게. 자, 요거는 사실 스윙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좀 이거를 좀 잘 잡으면 골반이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을 잘 잡아내면 훨씬 더 스윙이 안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특히 하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골반이 지금 이 경사를 가지고 백스윙을 가면서 더 이렇게 무너지는 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왼쪽 무릎에 플렉션이 굽힘이 너무 많아요. 왼쪽 무릎에 플렉션이 많다 보니까 이 굽혀지는 만큼 더 골반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골반의 각도가 이렇게 더 전방 경사가 심해지는 거죠. 전방 경사가 심해지면 다운 때 당연히 다시 또 일어날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서 다운을 할 때 골반을 누르고 이미 여기서부터 플랫해졌네요. 그렇죠? 골반이. 그죠? 자, 우리가 가만히 사람이 서 있을 때도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고 셋업을 하게 되면 골반의 전방 경사가 더 기울어지죠. 이 기울어진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 때 그대로 요 면대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체를 쓰는 방법인데 우리는 내려가면서 굽혀지니까 스타트하면서 이미 벌써 플랫하게 이렇게 풀린 거예요. 풀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골반 힌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렌드 레슨 할 때 많이 쓰실 텐데 이 골반 힌지가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골반의 각도가 바뀐다는 건 고관절의 힌지가 풀렸기 때문에 골반이 경사도가 이렇게 다시 플랫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체 힘, 특히 힙에서 사용되는 힙 드라이브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서 좀 힘을 많이 잃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구간에서. 진단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측정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몸통, 골반, 허리 전체 가동 범위를 먼저 좀 보면 이 위에 파란색이 KPGA 투어 프로들 평균이에요. 저희가 분석한. 근데 지금 허리의 각도, 그다음에 엑스펙터, 골반의 각도, 몸통의 가동 범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엑스펙터라고 하는 건 프로님도 아시지만 몸통이 전체적으로 회전한 각도에서 골반이 회전한 각도를 뺀 거죠. 그래서 꼬임이 일어난 각도를 엑스펙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51도의 엑스펙터를 갖고 있는데 오늘 45도 엑스펙터를 갖고 있어요. 11% 정도 떨어지죠. 꼬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내가 꼬임을 풀어내면서 몸통의 힘으로 회전을 올리는 거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유가 뭐냐면 몸통의 가동 범위는 투어 평균보다 되려 높아요. 267도를 돌아요. 근데 골반의 가동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골반의 회전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골반의 회전량을 제한해야 돼요. 되려. 골반의 회전량을 제한하고 몸통의 회전 범위를 그대로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 엑스펙터 값은 커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골반과 몸통의 사용 효율성을 보면 백스윙 할 때 몸통의 사용 범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골반도 컸고 몸통의 회전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 몸통의 사용 범위는 되려 투어 평균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크게 돌고 다운할 때 좀 적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사실 좀 거꾸로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백스윙을 조금 더 간결하게 단단하게 작게 돌고 다운을 크게 돌았을 때가 몸통의 회전 토크가 훨씬 빨라질 텐데 우리는 좀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통의 효율성도 평균보다 조금 낮죠. 12% 정도 낮고. 그래서 골반의 효율성을 보면 사용 범위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죠? 백스윙 때도 훨씬 높고. 그러니까 백스윙 때도 골반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다운스윙 때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 다음에 볼 거가 이 감속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데 회전 속도의 효율성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 감속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을 시작할 때 골반과 몸통 순서로 회전을 만들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 가속을 하는 구간과 감속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하체와 몸통을 빠르게 스타트를 시켰어도 임팩트로 오는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내가 하체, 골반, 몸통 순으로 하체가 멈추고 골반이 멈추고 몸통이 멈췄을 때 이 브레이킹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관성 모먼트를 줄이면서 얘네가 멈춰서 팔은 그대로 팡 튕겨져 나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반의 감속 효율성을 보면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아요. 골반 효율성이 지금 1.45가 나온다는 건 백스윙 했을 때 내가 백스윙을 했을 다운 가속을 하는 속도하고 감속을 하는 속도의 차이를 봤을 때 감속이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소수점, 그러니까 1보다 작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크죠. 너무 커요. 그리고 얘가 늦다 보니까 얘도 감속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골반의 회전 속도나 몸통의 회전 속도는 평균치보다 낮죠. 그러니까 지금 회전 속도가 느린 거예요. 지금. 회전 속도. 그래서 회전 속도를 잘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지면 발력 측정한 거 보면 이 최대 지면 발력이 내 체중의 123%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높게 쓰는 거예요. 123% 정도 쓰고 있는데 임팩트 시의 지면 발력이 53%밖에 못 써요. 체중의 53%.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줄어든 건 지면 발력의 감소율은 56%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투어 프로들도 감소율이 있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아까 정찬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감소율이 한 3%,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치는 거고 다른 프로들도 다 그렇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면 발력을 가지고 봤을 때 정찬희 프로는 굉장히 잘 써서 멀리 치는 거고 지면 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뭐 손목의 코킹의 각도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걸로 커버를 해서 멀리 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몸에 대한 거를 분석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몸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코킹이 풀리는 시점에서 팔의 각도라는 건데 내가 코킹을 했다가 코킹이 풀어지는 시점을 길게 끌고 오면 끌고 올수록 우리가 레깅을 한다 그래서 더 속도가 클럽 헤드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회전할 때 보면 팔을 피고 처음에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다가 팔을 확 접으면 어때요? 속도가 확 빨라지죠. 김연아 선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빨라지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클럽의 헤드가 내 몸에서 탑에서 멀리 있다가 다운을 시작할 때 얘가 몸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이 회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인데 투어 평균은 25도. 내 팔이 지면하고 이렇게 수평했을 때가 0도고요. 여기서 25도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코킹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18도, 조금 빨리 풀리죠, 코킹이. 그래서 여기서도 클럽 헤드의 감속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킹이 풀릴 때 골반의 방향도 마찬가지. 투어 프로들은 마이너스 2.9도면 사실 거의 정면이죠. 그러니까 코킹이 풀리는 시점일 때 내 골반도 거의 정면에 와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9도니까 조금 더 우측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하는 그 타이밍이 조금 늦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감속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나. 우리 비거리를. 그래서 솔루션을 드리자면 우리는 몸 전체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골반의 가동 범위를 제한해야 돼요. 스윙할 때. 그래서 골반의 가동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운동 솔루션을 몇 개 드릴 거예요. 어떤 운동 드릴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프로님 골반만 잘 써도 거리가 더 늘 것 같아요. 골반만. 우리 한 260m 지금 나갔잖아요. 스테디하게. 280, 90m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반을 좀 들 써야 되나? 그러니까 골반의 가동 범위, 골반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움직여요. 지금 너무 많이 움직이고 얘를 제한하는 동작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한이 되면서 골반이 회전되는 쓰임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골반이 계속 이렇게 플랫하게 힌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내가 고관절의 힌지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다운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주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분석은 이렇게 마치고요. 운동 솔루션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턴, 다시 백스윙 턴, 자, 셋, 둘, 넷, 다섯. 조금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오케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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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셋, 굿, 넷, 굿, 영, 둘, 셋, 다섯, 넷, 더 때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빵, 그렇지. 자, 여섯, 빵, 오, 좋다. 일곱, 빵, 굿, 여덟, 굿, 아홉, 굿, 열, 오케이. 느낌이 좀 어때요? 그래요? 좀 몸이 딱 멈춰지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 뭐 바로 거리가 늘지는 않겠지만 한번 볼을 치면서 볼게요. 오케이.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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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백스윙 갈 때 조금 더, 늘었네. 자, 백스윙 갈 때 조금 더 오른쪽 더 견고하게. 그러니까 오른쪽 고관절을 조금 더 꽉 잡아주는 느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 꽉 타이트하게 잡고 감속. 오케이. 굿. 굿. 자, 볼 맞는 느낌 어때요? 세게 들어. 오케이. 굿. 굿. 눌리는 힘도 훨씬 더 좀 잘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아까 데이터하고 비교해보면 캐리 거리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캐리 거리가.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금 뭐 트레이닝 잠깐 한 것 때문에 거리가 무조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거보다 그냥 프로님께서 그 느낌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좋네. 오케이. 이해를 잘 하시네요. 좋네요.